이번 영상에서는 단순 경비율 유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 경비율 소득 한 개만 있을 때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고 유형인데요. 신고 유형은 이제 단순 경비율로 선택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로 되어 있는 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화면에서 신고 유형을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하단에 소득합산 선택 여부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뭐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려는 다른 소득이 또 있거나 아니면은 근로소득 이런 게 있으면은 예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소득이 없으면은 아니오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업종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다업종인지 아닌지, 지금 신고하는 요 사업장의 업종이 여러 개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또 소득 구분은 부동산 임대업인지 아닌지, 주택 임대업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장 의무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간편장부일 거고요. 사업장 임차 여부는 지금 신고하는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타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 소득인데 본인 명의로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가로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가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화면입니다. 수익금액 화면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수익금액을 업종 코드에 맞게끔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그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곱해서 필요 경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 단순 경비율 필요 경비까지 저장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공동사업자 질문이 뜹니다.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아니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공동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클릭을 해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신 다음에 구성원들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분배 비율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사업소득 명세서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해서 금액을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인적 공제 화면이 뜰 건데요. 요 인적 공제 화면에서는 일단 본인이 무조건 뜨게끔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양가족은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공제 대상 안내라는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요건이 뜨고 있는데요. 무조건 금액은 이제 소득 금액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즉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 금액 요건 외에도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 공제 요건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공제 요건 충족이 될 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득 금액 초과 여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양가 중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한다면 예로 선택을 하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즉 소득이 없으면은 아니오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부양가족으로 기재는 하시더라도 기본공제 요건 충족을 안 하니까 요 기본에는 체크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추가 공제 부분에는 공제 대상 안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각각 탭에서 공제 요건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소득 공제 입력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치자금 기부금 혹은 지난해 공제받지 못한 2월 기부금이 있는지 좀 묻는 질문이 있고요. 아니오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기재가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 납부액 있으면 입력을 하시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있으면은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세액 감면 공제 가산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2만원이 자동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 기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가산세 명세서 바로가기 클릭을 하면 가산세 명세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 적용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은 기납후세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상단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하는 이 사업소득이 3.3% 원천징수 됐었던 프리랜서 소득인 경우에 그동안 원천징수 되었던 금액을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금액은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주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확인을 해서 소득을 지급한 그 업체의 그 상호 사업자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요. 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해당이 없을 겁니다. 아래쪽 기납후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고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을 하면은 앞 단계까지 입력했던 내용들 총 집계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불러오기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또 기재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해서 이렇게 산출세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급계좌가 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계좌까지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조회 메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 있는 종합소득세 탭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종합소득세 마감을 하신 다음에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을 좀 PPT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택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지샵에서 종합소득세 메뉴에 인증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지샵에 인증서 등록을 안 해놨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홈택스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메뉴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메뉴 초반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었던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인증서를 등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요 인증서를 등록을 해놨다 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동생성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뜰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마감하신 다음에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홈택스 아이디가 올바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회원정보 메뉴 들어가서 사용자 아이디가 무언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 아이디대로 이지샵의 정보 등록 메뉴에서 홈택스 아이디가 기재가 되어 있는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성공적으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신고 결과가 뜰 거고요. 신고할 때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신고 오류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오류 상세 보기 클릭을 하시면 오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 온라인 문의사항에다가 오류 내용을 캡처를 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잘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납부 메뉴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메뉴 들어가시면은 신고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내역이 뜨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확인하시고 이제 신고 납부 메뉴에서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고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지샵의 인증서 등록 따로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안 해놔서 신고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인데요.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전자신고 파일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홈택스 아이디와 이지샵에 입력한 홈택스 아이디가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 인증서 혹은 아이디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셔도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회원 정보에 들어가서 아이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지샵에서는 정보 등록 메뉴 들어가서 홈택스 아이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에서 종합소득세 메뉴 들어가서는 종합소득세 마감을 하신 다음에 신고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신고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쓰신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쓰시면은 경로까지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컴퓨터에 파일 저장된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홈택스 사이트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화면 왼쪽에 일반 신고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변환 신고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는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은 따로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열어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는 거니까 굳이 이 파일을 열어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장만 해주시면 되고요. 홈택스 사이트에 올리고 나서는 이제 형식 검증과 내용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형식 검증하기 버튼을 누르고 형식 검증 결과 버튼을 눌러줍니다. 요 형식 검증 결과는 오류 납세자 수 혹은 내용 검증 납세자 수 둘 중에 하나가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류 납세자 수에 1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을 클릭을 해서 오류 내용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류 수정을 해서 다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또 저희 문의사항에 내용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는 0이고 내용 검증 대상 납세자 수가 1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내용 검증을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류 납세자 수나 정상 납세자 수 둘 중에 하나가 1이 될 때까지 검증 결과 확인 버튼을 계속 클릭을 해줍니다. 오류가 1이 뜨면은 또 마찬가지로 오류 내용 확인을 해서 수정해서 신고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정상 납세자 수가 1이라고 떴으면은 전자파일 제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 다음에 파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접수증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은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들어간 다음에 신고 내역 조회를 들어갑니다. 기간 설정에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내역이 나올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꼭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도 납부할 게 있으면 신고 납부 메뉴에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것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소득세 신고하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해 주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 연계 신고하는 방법. 이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내역 조회하신 다음에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라는 버튼 눌러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위텍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인데 이지샵에서 이제 신고서 자동 생성해서 종합소득세 메뉴 조회를 하시면은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서라는 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금액을 참고를 해서 위텍스 사이트에서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방소득세도 위텍스 사이트에서 신고 후에 납부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 경비율 신고 방법도 안내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